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 이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부터 서당에서 책을 베껴 쓰고 있었지요. 이 책을 오늘 안에 베껴내지 못하면 내일은 수업이 어렵겠구나. 그의 집안은 한때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헌데 조부 때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했지요. 그는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훈장 선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선비 이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잠들었던 그는 놀란 나머지 팔을 잘못 놀려 먹통을 엎어버렸지요. 아이고, 밤새 베낀 글이 이를 어찌하노. 자네 또 밤을 새웠군. 과거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네. 이현은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베꼈으면 되는 일이옵니다. 그러고 보니 자네 혼례가 닷새 후로 다가왔구나. 박대감 따님과의 혼사라니 자네의 학식을 알아본 것이 분명하다. 비록 가문은 기울었으나 학문의 힘은 여전하다는 증거지. 이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부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가 걱정되었지요. 과연 제가 그렇게 높으신 분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을지요. 하지만 학문으로 저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제 뜻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그런 자네의 마음가짐을 박대감께서 높이 사셨을 것이네. 훈장 선생이 나가자 선비 이현은 엎질러진 먹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은은한 차 향기가 서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선생님, 아침 찬 기운에 몸이 상하실까 걱정되어 차를 끓여왔사옵니다. 훈장 선생의 딸 연하는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18세 아리따운 얼굴을 지닌 그녀는 5년 전부터 이현을 몰래 좋아했지요. 그녀는 이현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연하 아가씨 참으로 고맙소. 헌데 이리 이른 시각에 차를 대접하다니 내가 번거롭게 하였구려. 저는 번거롭지 않사옵니다. 선생님께서 밤새 글을 읽으시는 모습이 참으로 학자다우십니다. 연하는 말끝을 흐리며 차를 따랐지요. 선생님, 혼례를 앞두셨다 들었습니다. 그 양반가 교수님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네요. 하지만 그분이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 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선비 이현은 갑작스러운 연하의 말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그는 조심스레 차를 마셨지요. 나는 과분한 혼사를 맺게 된 것 같소. 허나 비록 한 번도 뵌 적은 없으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생각하오. 훈장 딸 연하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이현 옷소매에 묻은 먹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이현의 팔에 닿자 이현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선생님, 혼례 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밤을 보내심이 어떠하실지요? 선생께서 혼이 나고 나면 우린 만날 수도 없지 않겠어요? 네, 선생님.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렇게 이현이 당혹스러워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훈장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연하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갑작스런 훈장 선생의 등장에 연하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선생님께 아침 차를 대접하고 있었사옵니다. 연하 아가씨 덕분에 차를 잘 마셨사옵니다. 연하는 겉으로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지요. 이틀 후 선비 이현은 마을 외곽의 노스승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스승은 창가에 앉아 고서를 읽고 있었고 햇살이 그의 흰 수염을 비추었지요. 스승님, 제자 이현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문장에 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노스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과거보다도 내 앞에 놓인 혼례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구나. 이현은 스승의 통찰력에 놀라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것을 아셨사옵니까? 정령 혼인을 앞두고 마음이 혼란하옵니다. 노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에는 2마리 붕어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지요. 저기 쌍둥이 붕어를 보아라. 겉으로는 똑같으나 서로 노는 모습이 다르니라. 사람 또한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진짜를 알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제 혼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보아야 하느니라. 노 스승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이현은 노 스승의 충고를 되새겼습니다. 쌍둥이 붕어라 겉은 같아도 속은 다르다. 이것이 내 혼사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현은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무릉덩이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바지가 젖었지요. 이런 내가 생각에 빠져 무릉덩이를 보지 못했구나. 노 스승을 뵙고 돌아온 선비 이현은 서당 마루에 앉아 젖은 옷자락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릉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제가 옷을 말려드리겠사옵니다. 바지를 벗어 제게 주시지요. 연하는 당장이라도 이현의 젖은 바지를 벗길 기세였습니다. 연하 아가씨 괜찮소. 이미 많이 말랐소이다. 연하는 이현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그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지요. 선생님, 혼례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룻밤을 내게 내어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런 이현은 조용히 일어서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연하 아가씨 소인은 이미 혼약이 정해진 몸이요. 연하는 이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상한 말을 하였지요. 선생님은 그 신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지요? 그 양반가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비밀을. 그 말에 이현은 크게 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 스승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지요. 어떤 비밀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 후 함께 풀어갈 일이요. 혼례 전에 귀를 기울일 소문이 아니라 생각하오. 이현은 18세 아름다운 연하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혼사가 이미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하도 좋은 신부감이었지요. 선생님은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그 집안의 규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면,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인연이. 연하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오. 비록 한 번도 신부를 만나보지 못했으나 정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비의 도리요. 이현의 목소리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연하는 원망 어린 눈빛으로 이현을 쏘아보고 서당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지요. 홀로 남은 이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양조장 딸 매화가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혼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축하주를 가져왔구마. 선비 이현은 책을 보다 말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조장 딸 매화가 작은 술병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20살의 매화는 이현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언제나 밝고 솔직한 성품이었습니다. 매화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웬일이오? 아버지가 새로 빚은 술이 있어 선생님 혼례 축하주로 가져왔지에. 매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술 향기와 함께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렇게 술 한 잔으로 축하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니 부디 받아주시길 바라구마. 매화의 정성이 고맙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으로서 그대의 축하가 더욱 뜻깊소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서당에 울려 퍼질 때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던 연하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일었고 손에 힘이 들어가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와장창 물동이가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니 연하 아가씨 괜찮소?
양 조장 딸 매화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물독이 깨진 것처럼 내 마음도 금이 가겠어. 그 말에 연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매화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매화 언니, 양조장 딸 주제의 선비님과 어울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소이다. 게다가 이 선생님은 곧 높은 양반가의 사위가 되실 분이시니. 매화는 연하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양조장 딸이고 이 선생님은 곧 높은 양반가의 사위가 되시지에. 하지만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벗으로서 축하를 전하는 것까지 금할 수는 없을 테지. 매화의 축하 술은 벗으로서 감사히 받겠소. 연하 아가씨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더욱 고맙겠소. 매화는 이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생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구마. 비록 제가 옆에 없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구려. 며칠 후 혼례를 하루 앞둔 밤, 선비 이현은 자신의 소박한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들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챙기며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요.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과연 박대감의 따님은 어떤 분일까? 스승님의 말씀처럼 겉이 아닌 속을 보아야겠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이 고개를 들자 문이 살며시 열리며 낯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실례하옵니다, 이 선생님. 밤늦게 찾아뵙게 되어 송구하나이다. 촛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20살 정도로 보였고 고운 비단 옷에 화려한 비녀를 꽂은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이현이 맡아본 적 없는 진한 향기가 풍겼지요. 니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리 늦은 시각에. 저는 홍련이라 하옵니다. 처가의 먼 친척으로 신부 교수님의 안부를 전하러 왔사옵니다. 홍련은 우아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현은 무심코 그 향기에 이끌려 한 걸음 다가섰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거리를 두었지요. 교수님께서 선생님의 혼례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다 하여 제가 특별히 술을 가져왔사옵니다. 신부를 만나기 전 마지막 자유를 즐기시라는 뜻으로 선생님께 봉사할 것을 제게 부탁하셨지요. 홍련은 보따리에서 작은 술병과 잔을 꺼내 이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술잔을 꺼내 술을 따랐지요. 아니 처가에서 이런 분을 보내시다니. 그런데 신부께서는 어떤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교수님의 비밀을 알려드릴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와 함께 술부터 한잔하시지요. 홍련이 술잔을 채우려는 순간 그녀의 비녀가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인 이현은 비녀 끝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분명 기생집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아니 이 비녀는 기생집의 표식이 아니요. 처가의 친척이라 하셨는데 어찌된 일이신지요? 홍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녀를 거두며 미소를 지었지요. 장터에서 산 물건이라 그런 것이옵니다. 비녀 홍련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이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현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지요. 순간 이현은 당혹스러워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더 바짝 가까이 붙었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나는 내일 혼인할 몸이요.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저는 수년 전부터 선생님을 사모하였사옵니다. 오늘 밤이 제가 선생님께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그 말에 이현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더 물러났습니다. 그만하시오. 어째 도를 넘는 것이오. 이현이 단호하게 나오자 갑자기 홍련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녀가 실은 선생님을. 이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도 문득 떠올랐지요. 신부님께서 실은 선생님과의 혼례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 말에 이현은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홍련 아가씨,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오.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했으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의심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오. 그 말에도 기녀 홍련은 이현에게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이현의 코 속을 자극하였지요. 선생님, 오늘이 혼례 전 마지막 밤입니다. 이 밤만큼은 저와 함께 자유롭게 보내시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훈장딸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홍련을 노려보며 눈을 흘겼지요. 선생님, 아버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생 같은 여인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인지요? 연화를 바라보는 홍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나는 처가의 친척으로 왔다네. 선생님께 신부에 관한 소식을 전하러 왔을 뿐이야.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이 아심한 밤에 어찌하여 선생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거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한 것이요? 연화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현은 두 여인 사이에서 무척 당혹스러워했지요. 두 분 다 진정해 주시오. 홍련 아가씨, 처가에서 오셨다니 감사하나 이미 늦었으니 내일 다시 뵙는 것이 좋겠소이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전하려던 말씀도 못 드렸사옵니다. 내일이면 직접 신부를 뵙게 될 테니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하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시면 감사하겠소이다. 이현의 단호한 태도에 홍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연화를 한 번 더 날카롭게 쳐다본 후 일어났지요. 서생께서 정그러시다면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혼례를 축하드리옵니다. 홍련이 나간 후 연화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일어서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지요. 선생님, 저 여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여인은 처가의 친척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분명 신부에 관한 거짓을 퍼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연하 아가씨도 걱정해 주시니 고맙소. 하지만 내일은 혼례이니 이만 물러가 주시오. 모두가 떠나가고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양조장딸 매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지요. 선생님, 늦은 시각에 죄송하구마.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는 볼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매화, 오늘 낮에도 우리 보았는데 이리 늦게 웬일이오? 매화는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술병이 있었지요. 낮에 드린 것은 아버지가 빚으신 것이고, 이것은 제가 직접 정성껏 빚은 특별한 술입니다. 이현은 감동하여 술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병을 열자 은은한 매화향이 퍼졌지요. 매화의 정성이 깊이 느껴지는구려. 이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소이다. 매화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와 함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현이 깜짝 놀라 고개 들어 매화를 보자 매화는 밝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이구마. 그런데 그렇게까지 놀랄 줄이야.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현은 그녀의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이라도 제 뿌리가 향하는 곳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선생님도 진짜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르시길 바라옵니다. 매화 아가씨,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빌겠구마. 매화는 깊이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현은 그녀가 남긴 술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창가로 돌아간 그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왠지 그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가 않았지요. 자신을 향한 매화의 마음이 이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선비 이현은 초라한 행차로 박대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혼례날이었지요. 그는 훈장 선생이 빌려준 말을 타고 왔습니다. 이현은 화려한 대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지요.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어찌 지방관 박대감의 사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인들이 대문을 열자 이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이미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고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이현은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박대감이 앉아 있었지요.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위험이 넘쳤습니다. 자네가 이연인가? 이렇게 초라한 사위를 맡게 될 줄은 몰랐네. 이현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대감님의 사위가 되어 영광이옵니다. 비록 가문은 몰락하였으나 학문 많은 선대의 명예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박대감은 이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학식이 뛰어나다 들었네만 과연 그런지 한번 보여주게. 이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즉석에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가을 하늘 높이 뜬 달처럼 대감의 명성 널리 퍼졌으니 이미 천한 선비 꿈에도 생각 못한 인연 평생 지키리라. 박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 같은 선비라면 내 딸도 괜찮을 게야. 자 이제 혼례 준비를 하게. 혼례 의식을 위해 마련된 혼례청은 붉은 비단과 금박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단지 박대감의 말을 통해 그녀가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신부가 들어올 것이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네 대감님,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사옵니다. 그때 혼례청 문이 열리고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로는 또 다른 여인이 따라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신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이현은 깜짝 놀라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놀랐겠지. 이쪽은 내 딸 옥분이고 저쪽은 쌍둥이 언니 금분이네. 어릴 적 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함께 자라 마치 한 몸처럼 닮았다네. 규수 금분이 먼저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20살쯤으로 보였고 단아한 자태와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선생님 저는 금분이라고 하옵니다. 동생 옥분을 잘 부탁드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현은 순간 그녀의 맑은 눈빛에 마음이 끌렸지만 곧 자신의 신부는 옥분임을 상기했지요. 금분 아가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이어서 신부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금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요. 좀 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상견례에서 언니와 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혼란스러우실 듯하군요. 옥분의 말투에서는 냉담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이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정중히 대답했지요. 두 분이 너무 닮으셔서 놀랐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구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금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는 너무 닮아 부모님조차 혼동하셨지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곧 저희의 다른 점을 발견하실 것이옵니다. 그녀의 말에 이현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부 옥분보다 왜인지 언니 금분에게 마음이 더 끌렸지요. 혼례식을 마친 후 선비 이현은 신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붉은 비단 이불과 화려한 혼수로 꾸며져 있었고 촛불이 은은한 빛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이현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평생을 함께할 부인을 만나게 되는구나. 과연 내가 옥분 아가씨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자꾸 금분 아가씨가 생각나는 것일까?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현과 신부는 홀로 남겨졌지요. 옥분 아가씨, 오늘부터 우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소이다. 비록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주겠소. 신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붉은 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앞에 있는 여인은 옥분이 아닌 금분이었지요. 미리 눈빛을 보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금분 아가씨,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요? 금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을 바라보는 나비처럼 당신의 눈동자가 나를 알아봤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오. 내 신부는 옥분 아가씨인데 어찌 금분 아가씨가 여기 계신 것입니까? 금분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이현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지요. 쉿, 목소리를 낮추어 주세요. 누가 들을지 모르옵니다. 이현은 당황했지만 금분의 말에 따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왜 옥분 아가씨 대신 금분 아가씨가 제 신혼방에 계신지요? 금분은 이현의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만 이 비밀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현은 금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은 옥분이는 제 쌍둥이 자매가 아닌 사촌입니다. 가문의 사정으로 어릴 적부터 쌍둥이 자매로 위장해 왔지요. 그 말에 선비 이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금분의 말을 이해해 보려 바짝 다가가 자리에 앉았지요. 사촌이라고요? 그런데 어찌 일이 닮았으며 또 어찌 오늘 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요? 금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너무 닮았었습니다. 옥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 부친이 옥분을 데려와 키우셨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쌍둥이로 오해하자 가문에서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 해도 어찌 혼례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것입니까? 금분은 슬픈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옥분이 다른 남자와 도망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과 사랑에 빠져 오늘 밤 그와 함께 떠나기로 했지요. 이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옥분이 저에게 첫날 밤을 대신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녀는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또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결하겠다고 협박했지요. 그래서 금분 아가씨가 대신 신혼방에 들어온 것이요? 금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되시면 얼마나 상심하실지. 하지만 선생님께 이런 거짓을 행하는 것도 옳지 않아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은 금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겠군요. 금분 아가씨의 마음을 이해하나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구려. 이제서야 금분이 안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현이 창밖에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을 꺼냈지요. 사실 저도 어릴 적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10살 때 제 쌍둥이 형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금분은 이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현의 아픈 기억을 위로하였지요. 저도 옥분이는 실제 쌍둥이 자매가 아님에도 항상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금분 아가씨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군요. 가문을 위해 또 옥분 아가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다니. 희생이라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든 대화는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잘 맞는다는 증거였지요.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이현과 금분은 어느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요. 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금분 아가씨와 나눈 대화가 참으로 즐거웠소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현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고 있었지요. 내 신부는 옥분이건만 어찌 금분 아가씨에게 내 마음이 이리도 끌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금부는 이현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신지요? 그는 금분의 맑은 눈빛을 보며 자신의 끌리는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된 도리로 그럴 수는 없었지요. 금분 아가씨, 저는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맺은 혼인은 옥분 아가씨인데 지금의 제 마음은 그는 말끝이 흐렸습니다. 그런데 금부는 이현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금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규수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무척 날카로웠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언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현과 금부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돌아왔구나. 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 이야기라고? 내가 없는 사이 언니가 내 신랑과 밤을 보냈잖아.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이불과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더욱 화를 냈지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금분이 급히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진정해. 내가 나에게 부탁한 대로 한 것뿐이야. 너는 상인과 도망치기로 했었잖아. 무슨 소리야? 누군가 내가 마시는 물에 수면제를 탔어. 나는 지금까지 잠들어 있다가 왔다고. 이현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하시지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내 신랑이면서 첫날 밤에 내 언니와 잠자리를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옥분은 갑자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관 박대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대청마루에서 들려왔지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불충한 사위. 선비 이현과 규수 금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지방관 박대감은 녹이 띈 얼굴로 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옥부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이 불충한 놈, 혼인하고 첫날 밤에 바람을 피다니, 그것도 내 딸과. 대감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시끄럽다 이놈. 변명은 그만두고 중혼죄는 중대한 죄악이니 관아에 가두고 조사할 것이다. 아버지,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분아, 너는 내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이 자는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박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달려와 이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금부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지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선비 이현은 끌려가면서도 금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금분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선비 이현은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금분 아가씨는 무사할까? 옥분의 거짓말로 이런 누명을 쓰다니. 잠시 후 포졸과 함께 창백한 얼굴로 금분이 찾아왔습니다. 포졸이 물러가자 금분은 창살 가까이 다가왔지요. 이현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른 일어섰습니다. 아니, 금분 아가씨,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선생님, 밤새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았습니다. 금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편지와 작은 폐물이 있었지요. 옥분의 방에서 이 편지를 찾았습니다. 상인과 주고받은 연서입니다.
그리고 이 폐물은 그 상인이 옥분에게 준 것으로 도망치기로 약속한 증표였지요. 선비 이현은 놀란 눈으로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소? 옥분이 저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기에 그녀의 비밀 서랍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냈지요. 이현은 금분의 지혜와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창살 사이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금분 아가씨께서 저를 위해 이런 용기를 내시다니 참으로 감복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화의 도움으로 홍련을 찾아냈습니다. 매화가 도와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홍련이 묻고 있는 객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홍련은 처음에 부인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이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홍련이 무슨 실토를 했단 말이요? 홍련은 옥분이 고용한 기녀였습니다. 선생님을 유혹해 혼례를 망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옥분은 처음부터 혼례를 원치 않았고 상인과 도망치려 했던 것이지요. 이현은 이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모든 증거를 박대감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과연 믿어주실까요? 아버지는 엄격하시지만 공정하신 분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진실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게다가 홍련이 직접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오후 박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금분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고민이 교차했지요. 금분 옆에는 기녀 홍련도 증언을 위해 자리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박대감은 옥분과 상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서려 있었지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홍련도 옥분이 자신을 고용해 이현 서생을 유혹하라 지시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네, 대감님. 옥분 아가씨가 저에게 돈을 주며 이현 서생을 유혹하라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혼례를 망치라 했었지요. 지방관 박대감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문의 체면과 공정함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었지요. 옥분아, 너는 할 말이 있느냐? 방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혼인을 원치 않았었지요. 원치 않았다면 정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런 거짓과 배신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박대감의 목소리는 분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도 담겨 있었지요. 옥분아, 너는 가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니 먼 친척에게 보내마. 그날 오후 박대감은 옥에 갇힌 이현을 불러냈습니다. 이현, 자네와 금분이 서로 좋아한다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구나. 선비 이현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하늘이 정한 인연은 억지로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금분 아가씨와 만나게 된 것은 천명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시작은 혼란스러웠으나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옵니다. 이현의 말에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좋다, 이현.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되었으니 부부가 되는 것이 옳겠다. 선비 이현과 규수 금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야, 이놈들아. 아비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서로 좋아하는 내색을 하면 되겠느냐? 고마워요, 아버지. 좋은 걸 어떡해요. 허허 이놈. 그리도 좋단 말이냐? 1년 후 이현은 지방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현감이 되었지요. 이보 부인, 오늘 관아에서 새로운 안건이 나왔소.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데 금분의 의견을 듣고 싶소. 세금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문 피해가 큰 지역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근분의 지혜로운 조언에 항상 감탄했지요. 이현은 근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도 이현의 능력을 인정하였지요. 그리하여 이현은 현감에서 현령으로 또 현령에서 장령으로 승승장구하였답니다. 이 모든 게 근분의 조언을 소중히 여긴 덕분이었지요. 그로 인해 이현의 가문은 다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만약 이현이 연화 홍련 매화 중 어느 누구 하나의 유혹에라도 넘어갔었다면 지금의 이현은 없었겠지요. 이미 혼사가 정해진 후로 이현은 수많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덕에 근분을 만나 진정으로 행복했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것은 첫날 밤 뒤바뀐 신부 덕분이었답니다.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부부의 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